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4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민주당이 검찰과 사법부에 이어서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그것도 언론인 출신 이낙연 대표가 앞장을 서고 있다니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님과 정가 소식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지금 민주당에서 윤석열 쫓아내기로 검찰을 장악하려고 했는데 좀 실패는 했어요. 그렇죠. 그래도 검찰을 기죽이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고 또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그런 작업도 해서 2월 그러니까 3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사법부에 대해서도 앞서 다뤘습니다마는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을 통해서 사법부한테 경고를 주었는데 이제 언론까지 적폐로 몰아서 언론개혁을 하겠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걸 이낙연이가 앞장을 선다? 이건 말이 됩니까? 원래 그 청나라 때 침략받을 때도 그렇고 옛날에 고려 때 원나라도 침략받을 때 보면은 우리 출신들이 적을 이끌고 앞장서서 와요. 제일 잘하는 사람들. 제일 우리 원나라가 우리나라 침략할 때도 그렇고 청나라 때도 그 홍타이지 우리나라 쳐들어올 때도 우리나라 사람 앞세워서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은 거죠. 이낙연이가 동아일보 기자 출신, 정치부 기자 출신인데 이낙연 앞세워서 지금 언론 탄압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참 딜레마고 아이러니고 우리 언론의 부끄러운 자화상이죠. 언론 출신들이 언론 민주주의의 투사가 되고 앞장서야 되는데 언론에서 있을 때도 단물을 다 빼먹고 언론사 기자다가 DJ한테 발탁돼 가지고 바로 국회의원 했잖아요. 사실 간탁된 거죠. 도지사도 하고 당대표도 하고 총리까지 하고 다 단물 빼먹고 이제 친정으로 향해서 보복을 하고 있는 거죠. 칼을 휘두르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저런 역할을 꼭 언론 출신들이 저렇게 해야 되는 건지 우리 이 시대에 부끄러운 자화상이죠. 그러니까 검찰로 보면은 저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 검찰 수사 못하게 저거 막고 있잖아요. 윤석열 탄압하고 이성윤하고 똑같은 거고 법원으로 말하면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개혁이라는 미명하에 판사들 중립성 독립성 밑에서부터 부시고 있잖아요. 이낙연은 당대표하고 대권 후보라고 하면서 언론의 자유의 중요성을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이 거기에 지금 앞장서고 있는 거. 역사의 아이러니고 우리 언론계 고 박사님도 그렇고 저도 언론 출신이지만은 우리 언론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낙연이가 언론사에 오명을 지금 남길 모양인데 앞서 윤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김대중 전 대통령은 언론을 가장 중시했습니다. 그렇죠.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비판을 언론이 해도 그걸 가지고 타다든가 그건 언론이 원래 해야 할 일이다. 그렇게 이 얘기를 해요. 물론 김영삼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자기한테 어떨 때는 상당히 억울한 측면도 있겠죠. 나는 열심히 하려겠는데 언론에서 이렇게 나를 비판하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건 언론이 본래의 일이기 때문에 그건 그 사람들한테 맡기고 나는 내 일을 잘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진 바로 그게 민주주의 지도자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언론사는 별로 제약 없이 글을 마음대로 쓸 수 있었죠. 그렇죠. DJ YS 때는. 그리고 또 난 DJ YS를 지금 와서 다시 평가하고 싶은 게 자기가 현직 대통령한테 자기 아들들을 구속시켰거든요.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요새 문재인 아들 문준영 날뛰는 거 봐요. 문다혜 저 태국까지 가서 저렇게 날뛰는 거 봐요. 맨날 법적 조치한다면서 조치는 안 하고 숨어 있잖아요. 저런 거 보면은 야 YS DJ는 그래도 민주주의를 그래도 그분들도 인간적인 약점도 많고 하지만은 그래도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문재인은 우리나라 방송 사실 다 장악했거든요. KBS, MBC, EBS, YTN, 연합뉴스 TV, 연합뉴스, 서울신문, 경향신문, 한겨레 다 정부 거예요. 따지고 보면 정부 입에 맞게 기사 쓰고 있는데 지금 비판 언론이라는 게 있습니까? 동아일보는 그렇죠. 완전히 저쪽으로 돌아섰던 것만 찍어는 볼 필요가 없는 언론이 돼버렸어요. 동아일보도 약하죠. 지금 그나마 조선하고 중앙 정도 쓰고 있죠. 그리고 종편
해서 종편도 JTBC는 저기 문재인 쪽 어떻게 보면 계열사 같이 됐고, 그나마 이제 뭐 TV조선이나 채널A나 뭐 요런 데서 그것도 눈치 봐가면서 조금씩 정부 비판하고 있어요. 정보 홍보를 더 많이 해줘요. 하지만 이것도 마음에 안 든다고 언론 개혁한다고 지금 법을 줄줄이 올려놨습니다. 근데 이낙연은 뭐 이런 언론 개혁을 앞장서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뭐 사법개혁이다 뭐 해가지고 나름대로 뭐 개혁한다고 앞장을 서고 있는데 그게 이제 대깨문한테 좀 지지를 얻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마구잡이로 여러 거 쏟아내고 있어요. 이낙연이가 이제 조급한 거죠. 이재명하고 더블 수가 차이가 더블도 더 나죠. 그런데 기껏 이제 임기가 한 1개월여 남은 걸로 제가 그렇죠. 알고 3월 있습니다. 초니까 한 달 남았습니다. 한 달여 남은 사람이 이런 짓거리를 한다고 해서 지지율이 올라갑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더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낙연은 대표만 계속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나 싶어요. 대권 주자로서는 이제 선도가 떨어졌고, 이번에 특히 언론 재갈 물리기 이거 앞장서는 거. 미국에서는 가짜 뉴스는 뉴스 형식을 위조한 거짓 정보를 가짜 뉴스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 여당이나 이낙연이가 하는 가짜 뉴스는 지금 청와대와 민주당을 비판하는 건 다 가짜 뉴스예요. 그러니까 정부라든가 여당을 비판하면 그게 가짜 뉴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 잘못된 언론관이 문 씨가 과거에 그 상대방을 아주 비난하는 그런 악성 댓글을 양념이라고 그랬잖아요. 양념이라고 한 다음부터는 네 편 내 편이 더 좀 공고해진 거 아닌가. 그래서 왜 고려대 임미리 교수인가요? 민주당 찍지 말으라고 그랬다고 그때 뭐 고발했잖아요. 그때. 그 다음에 또 5.18 명예훼손 처벌법. 그 서강대 그 최진석 철학과 교수 그러잖아요. 자기도 저 전남 그 한평인가 그쪽 출신이거든요. 근데 5.18 명예훼손 처벌법은 정말 웃기는 법이다. 어떻게 비판할 건 비판하고 학문에 그 식탁에 올려놔서 논의할 건 논의해야지 논란만 일으켜도 어떻게 처벌을 하는 그런 법이 어딨냐. 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계속 지금 언론 탄압이 앞장서고 있는데 얼마 전엔 또 JK 김동욱이라는 사람이 방송 진행 10년 했는데 그 방송에서 정부 비판했다고 그냥 하차당했잖아요. 방송보다는 자기 SNS에 몇 개 올려놓은 거 그것 가지고 지금 문제 삼아서 하차하고 얼마 전에 뭐 JK 김동욱도 그렇습니다만 강원래 강원래 그 사람은 자기가 자영업자더구만요. 근데 완전히 망했다는 거예요. 이태원에서 완전히 거들났죠. 그러니까 정부에 대해서 뭐 한마디 했더니 택배문들이 그냥 난리 법석해갖고 무릎 꿇고 그 양반은 또 그 장애까지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 장애를 비하해가지고 막 욕을 해야 되니까 무릎 꿇고 사죄한 거 아닙니까? 이런 나라가 도대체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그런데 이낙연은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악의적 보도가 사회적 혼란과 불신을 확산시키고 반사회적 범죄나 다름없다. 그게 악의적 보도라는 게 이거야말로 아주 자의적인 판단 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누가 악이라는 것을 판단합니까? 정부 비판하면은 뭐 백신이 우리나라에 너무 늦었다 이렇게 해도 이거 악의적인 보도예요. 우리 방역을 훼손하는 그러니까 정부한테 불리한 거는 다 악의적인 건데 이번에 언론 재갈 물리기 법 중에서 허위 사실 유포로 타인에 피해 줄 경우에는 3배 이상 손해배상, 3배 이상. 그러니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은 미국에서도 몇 개 주만 하는 그런 법이에요. 언론 자유에 침해된다, 표현의 자유에 침해된다 해갖고 미국 같은 데서도 하는 데가 없어요. 이런 제도를. 그런데 그것도 동아일보 출신 윤영찬이가 안을 낸 거 아닙니까? 이 동아일보가 왜 이따위로 됐는지 모르겠어요. 거기도 언론 출신이에요. 동아일보가 진짜 어떻게 보면 참 옛날에 백주 광고도 내고 그 암울한 독재 시대 때 민주화에 앞장섰던 신문 출신들이 저런 독재에 또 앞장선다는 거. 지난번에 왜 윤영찬이가 그 뭐 다음 카카오 기사 마음에 안 든다고 들어오라고 그래 소리 질렀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에 있는 사람을 들어오라 마라 하고 큰 소리 치고 그러니까 불러서 어떻게 했겠어요? 만약에 왔으면 이런 것이 언론 탄압이에요. 주막 강아지 혼내듯이 혼냈을 거예요. 이런 걸 못 오게 법을 만든다 한다면은 정말 잘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윤영찬
이낙연 전부 동아일보 출신인데 지난번에 법사위원장인 윤호중이가 예. 조수진 의원도 또 동아일보 출신 그렇죠. 아닙니까? 찌라시 만들다 왔다 이렇게 해갖고 해도 너무했다. 법사위원장이 그렇게 언론인 출신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나. 더군다나 민족지라고 자부하고 있는 동아일보. 그러니까 윤호중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내막을 잘 아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찌라시라고 한 거예요. 그렇죠. 내가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면 옳은 말 했나? 이낙연, 윤영찬이가 찌라시 만들다 온 거죠. 예. 예. 조수진은 찌라시 아니라 정통된 제대로 된 기자 공부를 한 사람이죠. 이게 조수진을 비판한 것이 아니라 그렇죠. 자기네 비판한 거죠. 동아일보를 비판한 거예요. 윤호중이가.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자기는 아는 거 아닙니까? 어? 예. 친분들은 다 아는 거예요. 그렇죠. 뒤로 가서 사사살 뭐 아부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걸.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닌가. 그런 그러니까 생각까지 이제 들어요. 앞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되면은 기사 하나 잘못 쓰면 신문사 망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옛날 같이 최동욱 검찰총장 혼외자 있었다 일면 톱으로 썼잖아요. 이런 거 잘 못 쓰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정정 보도를 할 경우 네. 일면 톱으로 쓴 것은 일면 톱으로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방송에서도 뒤에 하지 말고 메인 뉴스 맨 앞에다. 맨 앞에다. 네. 이렇게 편집권까지를 정부가 예. 좌우하려고 그러니까 하는 똑같은 크기로. 그러니까 일면 톱으로. 그러니까 지금 제일 가짜 기사 또 많이 쓴 게 어떻게 보면 한겨레 신문이죠 요즘에는. 한겨레 지난번에 신문. 윤석열 검찰총장도 그 뭐 예. 허위 뭐 보도에서 사과하고 그랬잖아요. 그럼 일면에도 똑같이 내는 거예요. 그리고 손해배상 소송하면 징벌적 손해배상 잘못하면 망할 수도 있는 거죠. 이 법안도 박광원이라는 MBC 출신, MBC 출신이죠. 지금 사무총장하고 있는 네, 사람이 낸 네. 거예요. 이낙연 언론인들이 이런 데 앞장을 서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정정보도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김영호 의원에서 네. 김상현 의원 아들 아닙니까? 그렇죠. 김상현 의원처럼 언론을 덕을 많이 받고 네. 또 언론에 대해서 관대한 사람. 네. 그러니까 아버지만한 아들이 없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사실은 후농 김상현 예. 의원이야말로 네. 우리 정치사에 남을 만한 그런 그렇죠. 적적을 남긴 분 아닙니까? 그렇죠. 예. 민주화에 앞장섰던. 그리고 DJ를 네. 대통령 만드는데 헌신을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앞장을 서서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압박하는 그런 행태를 벌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미국의 왜 수정헌법 1조에 표현의 자유가 있잖아요. 그만큼 민주주의에는 표현의 자유가 중요한 거죠. 근데 자꾸 표현의 자유에 족쇄를 물리는 거 온당치 않고 지금 미국에서도 저 우리 대북 전단 금지하고 이런 것도 표현의 자유 누르는 거니까 미국에서 상당히 경로하고 있잖아요. 유엔 네. 전체가 다 그러고 저 저 한국이- 유럽에서도 지금 네. 다 항의하고 네, 있잖아요. 한국이 저 민주주의 맞아? 이렇게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는 게 자꾸 속속 지금 뭐 표현의 자유 억누르는 법이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6개가 올라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언론의 손발을 다 묶어놓은 거 지금 방송사 같은 경우도 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인허가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방송이. 그 경고하면 또 감점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뭐 2년, 3년마다 제어가를 받는데 그때 또 조건부로 또 딱 해요. 그래서 언제든지 문 닫게. 우리가 패널로 얼마나 출연을 했습니까? 예. 참 가다 보면은 예. 야 이렇게까지 간섭을 하나. 그렇죠. 정말 요새 그 패널로 네. 안 나가니까 얼마나 속이 편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조건부 인허가를 방송사에다 하면서 그 조건이 뭐냐? 그 방통위랑 방송사랑 뒤에서 또 내고를 합니다. 내고 하면은 사회이사 또 시청자위원회 이런 거를 친정부 인사를 슬슬 밀어넣는 거예요. 다 밀어놓고 그러니까 저 패널도 마찬가지 그렇죠. 아닙니까? 민간 방송을 하나 둘 접수해가는 그런 단계인데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언론을 탄압하는 법안을 이렇게 한 7, 8개 거의 10개까지 이렇게 새로 발의하고 이게 논의한다는 거는 정말 심각한 표현의 자유에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야당이 시절에 제일 주장하는 게 자기들이 방송법을 고치겠다. 네. 이 방송법에 기본적으로 지배구조, 거버넌스라고 하죠, 영어는. 그게 완전히 여당 편향으로 되어 있어갖고 낙하산 사장이 오니까 방송이 완전히 친여 방송이 된다 해갖고 자기들이 집권만 하면 그 방송법을 고치겠다 했는데 지금 그 얘기는 입 밖에도 안 내요. 쏙 들어갔죠. 네. 예를 들면 KBS. 그렇죠. 이사가 11명인데 네. 7명이 저쪽에, 여당 쪽에서 임명을 그렇죠. 합니다. 그러니까 사장이고 뭐고 다 여당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그렇죠.
MBC도 마찬가지죠. 그 방송문화진흥회 박문진이라는 게 있지 네, 않습니까? 박문진. 박문진 이사가 9명인데 6명을 여당 쪽에서 그렇죠. 임명해요. 연합뉴스도 그렇죠. 연합도 마찬가지고. 네, 네. 이런 것을 고쳐가지고 정말 언론이 제대로 된 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군다나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은 다 박수치고 정말 오히려 자기들한테 플러스가 될 텐데 네. 그나마 남아있는 다 기울어진 운동장 정도가 아닌 상황에서 한두 개 또 무슨 유튜브도 이제 단속하자고 나올 그렇죠. 거예요. 지금 그렇죠. 지금도 사실은 뭐 세무 사찰이다 뭐다 네. 해가지고 1천만 원씩 물어낸 사람들이 한둘이 네. 아니에요. 말은 못하고 그러지만. 그러니까 지금 유튜브는 언론으로 편입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세무 사찰을 통해서 지금 압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참 이 정권이 이렇게까지 거하게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옛날에 이해찬 그 민주당 전 대표가 뭐 50년, 100년 정권 얘기했잖아요. 네. 그거 작업이죠. 뭐 검찰 완전히 장악하고 공수처 만들고 사법 완전히 손안에 넣고 그거 모자라서 언론까지 이렇게 장기 집권에 위한 포석이 아니냐. 그렇죠.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렇게 억지로 하는 거 오래 안 갑니다. 진짜 언론을 개혁할 생각이 있으면 저는 하나는 해야 된다고 봐요. 언론이 왜 그 우후죽순해서 기업들을 막 등치는 언론이나 그런 이 사이비들이 많거든요. 그런 사이비 언론을 단속하는 그런 법을 만든다 한다면 그렇죠. 누가 반대하겠어요? 그렇죠. 그런 거를 지금 우리나라 언론이 수천 개 되거든요. 예. 그런데 저도 어디 기업에서 대외 창구 역할을 가서 좀 했거든요. 거의 아침마다 돈 달라고 수백 명씩 줄 서더라고요. 서울역 노숙자들 그 밥 먹는데 먹는 거랑 똑같아요. 그럴 정도로 기업이 뜯기거든요. 그런 거를 좀 막는다든가. 그리고 또 조중동 같은 좀 메이저 언론도 사실 기업 등쳐서 먹고 살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제도적으로 좀 막을 수 있는 거. 이런 거를 좀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안 하고 지금 뭐 엉뚱하게 재갈만 물려야 되는 이런 거는 좀 잘못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프랑스라든가 독일, 서구 유럽들은 말이에요. 네. 특히 신문사라든가 이런 경우는 상당히 재정 구조가 열악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침마다 와서 그 각 기업의 홍보 담당이라든가 그 광고 담당한테 줄을 서는 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저기 북구 쪽이라든가 주로 선진 유럽에서는 네. 언론도 사실은 뭐 영향력 때문에 그렇지 중소기업 규모밖에 안 돼요. 그렇죠. 조선일보라고 해봤자 연간 매출이 얼마나 됩니까? 그렇죠. 5, 6천억. 네, 뭐 그렇게 정도뿐이 안 됩니다. 안 되죠. 거의 성장이 없다고 그게 봐요. 중소기업 정도고 갈수록 이런 매체의 영향력도 줄어들고 수익 구조가 나쁘니까 네. 오히려 정부에서 네. 돈을 지원해 줍니다. 언론의 그런 지능과 발전을 그렇죠. 위해서. 대신 정부가 일체 간섭을 안 해요. 그렇죠. 예. 간섭을 안 한다고. 그렇죠. 기업을 아니 중소기업들 네. 전부 돈 대주고 여러 가지로 진흥책을 쓰지 네. 않습니까? 그렇죠. 중소기업 진흥공단도 있고 별의별 게 다 있어요. 네. 언론도 그런 차원에서 언론 진흥이라는 차원에서 예를 들면은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투입해서 좀 제대로 언론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법을 만들어야죠. 그렇죠. 그게 선진 언론이에요. 제대로 된 언론이 설 수 있는 자리고 그렇게 해야지 우리나라 공갈 언론이 좀 사라질 수 있거든요. 예.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는 공갈 언론은 자꾸 키워주고 예. 제대로 된 언론은 자꾸 족쇄를 채우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불균형이 심해져서 우리나라가 이러다 보면 사이비 언론, 사이비 기자 천국이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뭐 미국의 언론 풍토는 다릅니다만 유럽 쪽에서는 그런 지원을 하되 말하자면 사이비 언론이라든가 공갈 언론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이 척결을 해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언론이 그런 짓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더군다나 현행 법으로도 지금 언론중재법이다 뭐 여러 가지 방송법이다 방통위원회법이다 방통 심의위원회법이다 해갖고 언론에 대해서 얼마든지 체제를 가할 수 있고 민형사법 다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잘못된 경우 명예훼손도 얼마든지 있고 할 수 있죠. 무슨 프라이버시 침해죄라든가 다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다 또 더 족쇄를 매기겠다는 거 아닙니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하고 정정보도 청구권 거기에 뭐 지면 어떻게 할당하는 것까지도 다 하겠다는 이런 발상을 하고 있는 게 민주당인데
이게 민주정당 맞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헌법상 과잉 금지 원칙에 뭐 어긋나는 거고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인터넷 언론까지 저렇게 뭐 초기 화면에 뭐 정정 기사를 내라 뭐라 이렇게 하는 거는 이것도 좀 인터넷 모바일 이쪽을 통한 간접적인 정부 언론 통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조국, 네. 유시민, 네. 최근에 그 거짓말 많이 한 윤준병 의원 네, 이런 사람들 뭐 규제하는 그런 걸 안 내나? 조국은 가짜뉴스 제조창이죠. 예, 정말 거짓말 많이 했어요. 유시민도 마찬가지. 유시민 봐요. 한동훈 검사장이 자기 계좌를 추적했다고 거짓말 했잖아요. 예? 그리고 윤준병 의원, 박근혜, 이명박 때 북한에 원전 져주려고 했던 것, 그거다. 또 거짓말 했잖아요. 거짓말을 최소한 일주일은 가서 뽀록 나야 되는데 바로 뽀록 나는 거짓말 하고 있는 거예요. 윤준병이라는 사람이. 그래. 하여튼 참 요새 거짓말은 자기들이 해놓고 왜 언론한테 책임을 그러니까. 떠는 거냐 이거예요. 참 저는 윤준병이가 어디 윤가인지는 몰라도 요새 이상한 윤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네? 말이에요. 화평균 씨 아니에요? 네, 그 윤준병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저 하여튼 윤미향이니 윤준병이니 좀 윤지원이 좀 이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 윤석열 그리고 또 국민의힘의 윤희숙 의원 이런 사람 이런 또 상당히 또 자랑스럽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네. 저도 우리 윤 대표님이나 마찬가지로 언론계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고 또 명색이 언론학 박사 아닙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지금 민주당이 그것도 이낙연 대표 언론 출신들이 앞장서서 언론의 재갈을 물리려 하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 네. 정말 붕괴를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언성이 좀 네, 좀 높아졌습니다만 부끄럽기도 하고. 이런 법들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도 없는 것이고 지금 논의는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만은 민주당 스스로 철회를 하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그렇죠. 봅니다. 네.